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실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1.73% 올라갔고요. 2,600선을 이렇게 쉽게 뚫어낼 줄이야. 2,610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1.26% 상승하면서 743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의 수급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산 양을 본다면 1조가 넘어가는 수치고요. 개인들도 오늘 1조 넘는 물량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 한 주 시작 기분 좋게 됐는데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월수팀 나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이슈를 좀 받아들여야 할지. 삼성전자의 5% 상승. 진짜 반도체의 봄,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걸까요?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가 5%대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승세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3% 올라도 우리는 상한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곧잘 하긴 하는데 5.3%. 야, 이거는 4개월 만에 엄청난 폭으로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이 상승세를 먼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정말 반도체가 좋아서 5%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국내 시장을 좋게 봐서 코스피까지 같이 사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쏠리게 된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삼성전자의 5% 상승 주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아직까지 업황이 현장에서 실감할 정도로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낸드 가격이 다음 달부터 샌디스크가 10%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다음 달부터 낸드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야 될 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자금을 유입하고 유출하기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매도가 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잘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향후에도 삼성전자가 더 잘 움직일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제가 글로벌 랜드 시장 점유율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글로벌 랜드 시장 점유율은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랜드 시장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위주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2위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리고 키옥시아가 지금 13.8%인데,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지분을 한 34%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 일본 도쿄 증시에서 상장한 된 이후에 올해만 한 6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낸드 시장이 살아나고 키옥시아의 지분 가치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낸드는 일단 삼성전자만 수혜 받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같이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D램은 아직까지는 HBM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GTC 2025가 GTC 2025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AI 반도체, 즉 HBM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D램 매출 비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이 SK하이닉스는 한 14%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한 5%에서 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D램 업황이 향후에도 HBM 위주로 좋아진다라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위주의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뒷페이지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 D램 중에서 HBM 출하 비중 차이가
SK하이닉스가 위에 까만 선이고요. 삼성전자가 밑에 하늘색 선인데 D램 내에서 HBM 출하 비중 차이가 극명합니다. 거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14%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5%에서 6%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D램 쪽에서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SK하이닉스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에 레거시 반도체 초점을 맞춘다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반도체 서부장 관련 종목들 위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도 소재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포커스링이라든지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리노공업 이쪽으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HBM의 타겟을 맞추고 투자를 하신다면 SK하이닉스랑 그동안 이제 HBM 관련 종목 중에서 잘 갔던 종목들 뭐 테크융이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한다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HPSP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 조금 제가 콕콕 집어드리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지금 반도체 상승장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레거시와 HBM으로 양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레거시를 본다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HBM으로 본다면 타겟팅은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5% 상승에 대한 주된 이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가 이전에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은 그때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 뭐 우리가 레거시가 호황이 되는 것을 기대해서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했더니 백인현 매니저님이 삼성전자 근데 그만큼 수치가 올라가려면 레거시도 좋아야지만 HBM 퀄 테스트가 있어야 더 근거 있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5% 상승이 혹시나 GTC에서 퀄 테스트 승인에 대한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런 기대감도 일단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한다라고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를 얼마만큼 채택할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굳이 성능 좋은 HBM3E 5세대 부분에서 SK하이닉스 걸 안 쓰고 삼성전자 거를 비중을 늘려가면서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콜 테스트 통과를 해도 너무 늦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하이엔드급의 AI 반도체 칩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는 거를 약간 제약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로우급 약간 낮은 저사양의 이제 AI 반도체도 네.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약간 제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제약할 거란 얘기가 들리고 있으면서 최근에 H20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중국 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쵸.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저가형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그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는 중국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정부 측에서 저가형 AI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은 뭐 HBM3 퀄 테스트 이 부분은 뭐 지금 통과되는 부분은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BM4 이 부분에서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누가 이제 패권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 패권을 가져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 지난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한 현재 구성 조건들 그리고 HBM 얘기까지 해봤지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나와도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 채팅창 내용 보면요. 우선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력 상품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신 미스터 악어 선생님. 악어 선생님 하면 박병주 매니저님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붕 뜨지 않게 눌러주세요. 공중부양이라도 하실 듯. 아까 오프닝 때 얘기한 거 뭐 MC 성호가 눌러줘야 될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셨나 봐요? 네, 오늘 제가 아침 방송을 또 하나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삼성전자를 또 거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를 우리 또 악어입을 또 보여달라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그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볼린저 밴드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요 때죠. 그러니까 2월 그때 삼성전자가 치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요 58,000원 무렵에서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45도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점이 저항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드려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수축을 다 했잖아요. 수축을 다 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이게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거기 위 상단 상한선을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20주라는 게 날짜로 따지면 100일이고요. 월로 따지면 5개월인데 네. 100일 동안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들었다. 이제는 가격이 위 회사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는 표준 편차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방금 우리 백예년 매니저도 말씀을 했지만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이제 다음 달에 인상할 수도 있다. 20% 예. 정도 인상한다더라고요. 샌디스크도 인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약간의 뭐 시장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얘기 내가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그 GTC 2025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저는 그 시장에서 모르는 얘기 제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PTP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속캠도 다 아는 얘기고 GTC 2025 다 잤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PTP 준비하겠습니다. 그 윈도우 10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PTP 이겁니다. 요게 윈도우 12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딥 리서치를 해 보니까 올해 9월 아니면 10월에 출시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 파장이 크냐면 이제 다음 화면을 제가 PTP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인데 요게 이제 그 PC 안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구조예요. 그 밑에 녹색 있는 부분이 기판이죠. 이 기판을 만든 회사가 심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막 뭐가 꽂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D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D램 모듈을 이렇게 그 AI 시대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자기들이 그거를 소캠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윈도우 12 다시 한번 윈도우 12를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2는 이거는 그러면 뭐냐?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 노트북 안에 AI가 들어갑니다. AI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향 AI는 그거는 데이터 센터용 AI죠. 예. 많은 언어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윈도우 12는 컴퓨터 한 대당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예요.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여기 안에도 자기들이 그 자기 GPU를 꽂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AI PC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D램, LPDDR5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죠. 예. 이거는 엔비디아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맞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HBM은 삼성전자가 고개를 숙였지만 네. 엔비디아가 자기가 이제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PC 시장도.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 올해 가을에 윈도우 12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공급망을 지금부터 구축하는 겁니다. D램도 누가 생산을 하고 기판을 누가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지 못한 면인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3월 20일 날 우리나라 시기하고는 금요일. 3월 20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또 올해 중요시 봐요. GTC 2025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월 22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21일 날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서 앞으로 범용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등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번 주에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시장에서는 GTC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 윈도우 11을 거론하시면서 일단은 삼성전자 비롯한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상승세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이호근 매니저님 입도 한 마디도 안 됐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자,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추이가 조금 대비됐습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거요? 일단은 뭐 좀 시사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수가 일단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는 낙폭이 큰 종목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포인트가 이제 결국은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온 이유이고요.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다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반도체가 바닥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바닥이 좀 나온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고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낙폭이 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그 경향이 좀 있는데, 요 경향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한 1배 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이 공매도를 그러니까 롱숏 전략을 할 때 PBR이 좀 높은 종목을 팔고 PBR이 낮은 종목을 산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고, 네.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있어야 헤지 펀드가 들어오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에서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외국인 중에 펀드가 바로 헤지 펀드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한 차례 훈풍을 좀 불어놓을 수 있을 때 삼성전자가 하나의 이제 주 매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뭐 백인현 매니저나 뭐 박병주 매니저께서 잘 설명을 해줬죠. 지금 그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이런 지금 흐름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네거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네거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쵸. SK 하이닉스보다 더 우위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네거시가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완전히 상승 사이클로 확 들어간 건 아닌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업자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다시 또 재고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증권회사 쪽에서는 한 2분기 정도면 바닥을 치고 이제 그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삼성전자가 가장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레거시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까? HBM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까? 지금 단기는 네거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레거시가 이제 나왔다.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뭐 HBM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이 추세가 살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이제 하락에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신다면, 네. 결국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고 좀 중장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좋을 것 같다. 네. 그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레거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습니까? HBM이 낫습니까?
일단 지금은 HBM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레거시가 HBM보다 상대적으로 잘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GTC 2025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AI 반도체 칩이 그렇죠. 부각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HBM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을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시간을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종목명과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종목 이름을 삼성전자로 저는 일단 그러면 제가 반론 하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3월 12일 지난주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동안에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폭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그 1차 목표가는 그 65,000원까지 저는 여력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85,000원까지 열려 있다. 그러면 코스피가 3,000 넘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뭐 천국소년님께서도 둘 다 사세요 이렇게 말 올려주셨는데 두 개를 고민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HPSP 고압수소 어닐링 글로벌 독점 장비인 HPSP가 아직까지 바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HPSP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레거시 쪽에서 동진 세미캠 본격적으로 레거시 업황 사이클이 돌면 동진 세미캠 무섭게 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동진 세미캠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HBM 후발주 그 테크잉하고 넥스틴이라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지금 그 작년에 이제 HBM이 각광을 받을 때 좀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 요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 지금 반도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윈과 넥스틴 종목을 본다면 확실히 이호근 매니저는 아까 둘 다 좋다고 했지만 HBM에 집중하는 건 맞구나라고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거센 순매도 조선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조선 말고도 방산 강했고요. 전력기기도 강했고요. 뭐 미용기기, 뷰티 이쪽도 강했습니다. 근데 왜 조선을 갖고 왔을까? 이게 사실 제가 이 파트가 궁금한 게 자, 우리가 앞서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한창 좋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조선주가 올라가죠. 앞으로 주도주가 나타나면 조선은 하락할 수도 있다, 빠질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하고 반도체가 둘 다 같이 올라가게 됐거든요. 야, 이게 지금 조선의 지금 상승세가 이 주도주의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쭉 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탈출의 기회였을까? 시장을 보면 어찌됐든 이 하락 전에 탈출 기회를 항상 준다고는 하는데 조선이 그게 오늘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항상 이 자리에서 월수팀 멤버 내에서 네. 조선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조선 올랐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 시세는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제 조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산하고 LNG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방산 쪽에 그 조선주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쪽은 좀 PBR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공매도에 약간의 좀 타깃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HD 이런 종목들은 뭐 최근에 올랐지만 지금 이 실적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뭐 주가가 비싼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LNG 쪽은 조금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피크아웃 되기 전에 먼저 나와야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이 사이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약점이긴 한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LNG 쪽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제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만든 배에 대해서는 또 페널티 뭐 이런 것도 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쪽에 상당히 좀 견제를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조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도 올라오고 가격
저가로 지금 계속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이 견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미국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모든 업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조선은 오히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피해갈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지금 앞으로 알래스카의 LNG도 뭐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이 LNG를 이제 막 개화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LNG 쪽은 여전히 지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방산 이쪽은 조금 PBR이 좀 높은 상태예요. 고평가.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산주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대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주가는 비싸지만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해 주신 걸 본다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네. 조선이 따로 있고 MRO가 껴있는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있지만 요건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 일단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조선은 계속해서 강할 거지만 속도의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오늘 장 끝나고 한화 그룹에서 호주 조선사를 적대적 M&A 한다라는 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서 증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옛부터 조선은 증설을 하면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조선업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조선업이 성장주를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선업체들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부각되면서 투자를 했는데 사이클이 꺾이면 생각보다 마진율이 안 나오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 많이 꺼렸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쪽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때도 하나조선은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시스템의 호주 자회사인 호주 자회사를 통해서 호주 조선이랑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하기로 인수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스탈이 미국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함정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캐파를 늘리려면 오스타를 인수하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인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조선 업체들이 미국 쪽에 타겟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MRO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국보다 함정 대수를 중국에 어느 정도 맞추려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테 발주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즉 우리 업체들은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업체들 위주로 조선 업체들도 향후에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타를 인수하는 부분은 오히려 하나오션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호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MRO 방산이라는 밸류를 줘버리면은 또 조선과는 다른 색깔을 또 띠기 때문에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결국엔 MRO 밸류를 받으려면은 이 군함 MRO 요게 비싸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이 MRO도 과연 좀 부가가치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선박으로 갈까요? 제가 MRO 관련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리서치하고 또 각종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MRO 같은 경우는 일감은 많지만 그렇게 마진율은 크지 않다. 박리담에. 그러니까 약간 내가 미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니까 그런 행세는 하지만 실속은 적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참고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갔는데 우리가 그 MRO 관련해 너무나 환상을 가질 게 아니라 과연 MRO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게 이익으로 기여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금 과대하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상 이제 이 쓰리봉을 만드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는 과정으로 가는 것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 내가 조선주에서 그렇게 말하면 조선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저를 싫어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보면서 반도체는 이제 떠오르고 있다. 아까 제가 윈도우 12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바닥에서 무릎을 통과하고 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투자관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포인트죠. 사실 이것 때문에 조선을 주제로 좀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간다면 조선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짧게 요거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다음 주면은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네네. 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이요? 예. 아까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PBR이 한 2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다음에 HD 현대비포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방산 쪽이 조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좀 비싸죠, PBR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단기 변수는 작용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자꾸 이제 이걸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탈출은 테마주 할 때 탈출하는 거고 이렇게 조선에는 탈출이라는 말씀이 안 된다. 네, 펀더멘탈로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뭐 지금 이 방사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벌써 탈출 준비를 하면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으로 또 압축해 봐야겠죠. 이호금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종목명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 아니 현대미포조선, 현대미.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방산 쪽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선박 쪽, LNG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PC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HD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그래도 좀 가는 노선은 공매도와 좀 무관한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거의 앵무새처럼 같은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진 쪽에서는 중국 조선업체랑 우리 한국 조선업체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한해엔진 그리고 LNG 쪽에서는 LNG 본행제 생산하고 있는 동성화인텍이 좋아 보입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지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고려하면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엔진, 동성화인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아까 조선 얘기하다가 아까 뭐 내가 윈도우 12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반도체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저 삼성중공업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이 저는 어떤 포인트냐면 지난번에 2월 19일 날 LNG 관련해가지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손바뀜이 들어왔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조선주 본다면은 삼성중공업을 주시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 외에도 오늘 다양한 종목들, 정말 많은 종목들 올라가지고 이 섹터도 궁금한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시장 활짝 열렸죠. 오늘 저는 이제 4시, 매일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반도체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냈고 알테오젠이 오늘 대형 그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뭐가 될 건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 녹화해 놨으니까 알테오젠이 놓쳐서 아쉽다면 오늘 제가 공개 방송 한 거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다음 타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호금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거고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뉴욕 증시 보고 그리고 주요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들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제가 쪽집게 강사처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미장 그리고 GTC 첫날이 끝나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다면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보시고 국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이제 오늘 밤 10시 무료 방송 할 거고요. 자, 알테오젠을 3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종목을 그 장중에 매매 타이밍을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로 가입하시면 종목을 드리는데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타치만 하시면 장중에 알테오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의 매매 타이밍을 매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의 알테오젠이 있었고 오늘의 삼성전자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은 그 효과 톡톡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